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 뇌에 있는 80%의 정의 요원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건 사람의 실질적인 뇌인데요. 소뇌는 이 부분입니다. 이 소뇌에 정의 요원이 80%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지로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 위에 대뇌는 대뇌 피질들은 좀 주름이 굵게 져 있죠.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소뇌는 굉장히 조밀조밀한 주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다른가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뇌를 뒤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냅스를 배우셨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축삭말단과 수상돌기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시냅스가 연결된다. 그러면 신경세포가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전 시냅스 신경세포에서 후 시냅스 신경세포로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그 사이에는 화학물질로 간다 그랬죠. 전기, 화학물질, 전기 그래서 신호가 전해진다 그랬죠. 이런 연결이 소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펄킨제고요. 이걸 영어에서 오지 않았나 봐요. 프루킨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더 독일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소뇌에서 보면 뉴런이 하나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죠. 펄킨제 뉴런은 보통 뉴런은 한 개에서 10,000개 정도 연결이 가능한데 이 펄킨제 뉴런은 20만 개 정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소뇌를 한번 살펴보면 뇌 전체 용적의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뉴런의 수는 부피는 작지만 밀도가 높아서 뇌 전체 뉴런의 80%가 밀집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0%의 정의 요원이 소뇌에 있는 뉴런을 말합니다. 펄킨제 섬유는 20만 개 시냅스가 가능하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시냅스 연결하는 거 보셨죠? 자, 소뇌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몸에서 균형과 자세를 유지합니다. 몸의 중심을 유지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전정기관, 시각정보, 근육감각을 통합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과 협응하는데 동작의 시작과 종료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언제 시작해야 될지 언제 끝나야 될지 그걸 조절한다는 거죠. 손과 눈과 협응을 하고요. 보행 리듬 등 복합 동작을 조율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의 정밀 조절을 해요. 운동 협응을 하는데 여러 근육의 움직임을 부드럽고 정확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거죠.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는데 전정계와 협력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를 하죠. 근긴장도도 조절합니다. 적절한 근육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뇌는 운동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 학습도 합니다. 운동학습.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전거 타기나 악기 연주 같은 운동기술 습득과 정밀화를 하죠. 이렇게 습득한 운동 학습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오류 신호 감지로 동작을 교정하고 피드백 조절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오류 수정을 어떻게 하냐 보면 실제 움직임과 목표 움직임을 비교해서 즉시 수정하죠. 여기는 우리가 컵을 잡다가 위치가 끝나면 자동으로 보정한다 그랬는데 자동차 운전하려고 키를 이렇게 꼽다가 잘못 꼽으면 금방 또 바르게 하는 거죠. 같은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 및 감각 기능. 이건 대뇌에서 많이 한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소뇌에서도 합니다. 특별히 말을 하는데 발음하는 것이 소뇌에서 주관도 돼요. 주의, 자급 기억 등 인지 기능에 관여한다.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촉각 등과 같은 감각 정보를 예측하고 처리를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잘 안 알려진 거죠.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소뇌가. 감정과 공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사회적 기능,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소뇌가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운동과 손해, 대뇌, 기저핵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세 곳이 다 뇌인데 뇌 속에서 다 운동에 관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대뇌는 어떤 움직임을 할지 계획하는 일을 대뇌가 하고요. 손해는 어떻게 정확하게 할지 정밀 조정하고, 기저핵은 필요한 동작을 선택하고 언제 시작하고 언제 스톱할지 불필요한 것 억제하고 습관 형성하는 걸 기저핵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는 의도와 명령을 하고요. 손해는 타이밍 조정하고 수정하는 거, 속도를 하여튼 다 조정하는데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기저핵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 기반은 뒤에 손해부터 먼저 보시면 목표 동작과 실제 동작의 차이를 줄이는 5차 기반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5차 기반은 동작에서 실제 차이 줄이는 거, 그걸 5차 기반 학습이라고 그러고, 기저핵에서 하는 잘한 행동이 이득이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더 배우는 방식인데 이걸 보상 기반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손해는 5차 기반 학습을 하는데 비해서 기저핵은 보상 기반 학습을 하고요. 대뇌는 5차 기반 학습과 보상 기반 학습을 다 합니다. 대뇌와 손해와 기저핵을 한번 보시면요. 운동을 계획하고 운동하는데 정밀 조정하고, 그 다음에 기저핵은 운동을 선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대뇌에서 가장 큰 부분이, 뇌에서 가장 큰 부분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뇌고요. 여기서 사고, 기억, 언어, 감정, 의식을 담당하고 있고, 아까 손해에서도 언어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균형, 자세, 운동의 정밀을 조정하고 자동 조율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저핵은 대뇌 깊숙한 내부 구조죠. 운동 시작, 억제, 습관, 보상 관련, 운동의 신호 조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세 곳이 다 뇌에 속해 있는데 좀 나누면 대뇌, 손해, 기저핵을 해갖고 이 세 가지가 다 운동에 관여하는데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조금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발쓰기 운동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못해서 끄뻑끄뻑 하잖아요. 넘어가려고 이리저리 꿈틀꿈틀 할 때 그때 뇌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운동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눈을 감으면 이 균형 감각이 많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눈 감고 한발쓰기는 훨씬 더 좋은 운동이라는 거. 한발쓰기는 그냥 뭐 시시한 한발쓰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는 거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슨 운동이 있냐? 좌우교차 운동입니다. 자, 요건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좌우교차 운동은 그림에서 보면 왼쪽 다리를 누운 상태입니다. 위로 올리고요. 오른쪽 팔을 밑으로, 그러니까 상하가 좌우가 다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런 운동을 하면 손해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서서 왼발 올리고 오른손 팔로 내리고 무릎 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누워서 하는 게 조금 더 쉽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운동을 해서 정말 우리 몸에 있는 80%의 정예 요원들을 정말 깨우셔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깨우셔서 우리가 운동하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리도리 운동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손주들을 키울 때 도리도리 잼잼 헐레헐레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특별히 도리도리 운동은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전정 입력을 통해서 손해가 관여하는 균형 조절 회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천히 하는 게 좋고요. 부드럽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지럽거나 통증이 있으면 중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했는데도 이런 회로를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리도리 운동 좋습니다. 그러나 눈 감고 한 발 서기, 그걸 좀 더 많이 하시고 좌우 교차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